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고향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푹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비장한 각오로 이제 집중해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아이스 커피 딱 태워가지고 갖다 놓고 딱 집중해서 앉아서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뭔가 한번 일을 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근데 어, 그 제가 보였던 종목이 다 하락해 버리니까 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허탈하게 시장은 제가 봤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문제는 제가 보유한 종목이 다 하락해 버리니까 대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허탈하게 하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고부터 살펴보면 손실 났다는 이야기를 굳이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고가 947만원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 종목이 없습니다. 모두 손절했습니다. 시장 흐름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종목을 세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세 종목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종목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손절하고 현재 현금 100%입니다. 947만원입니다. 그래서 947만원 하니까 인출했던 돈 포함해서 1147만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또 생각할 게 좀 많이,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36% 빠진 것은 그동안 나스닥만 빠지고 다우가 안 빠졌기 때문에, 쭉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금 가장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니까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증시가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조금 이제 아리송하게 돼버렸던 게 뭐냐면 다우지수가 혼자서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딱 또 내려오는 자리가 지지선까지 딱 내려와갖고 꼬리 달고 딱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 이렇게 좀 모호한 자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냥 쭉 끝까지 이렇게 연봉으로 나왔다면 하락 쪽으로 그냥 기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오늘 또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빠지고 나서 들어올리고 나서 이 모양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것이다. 적어도 한 이 정도 선 혹은 여기 정도까지 빠질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까지 여기 빠지고 들어올리고 실패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오반 것 같고요. 대충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빠질 것 같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추세가 꺾여갖고 하락 추세로 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보합 출발해갖고 원봉으로 밀렸으면 밑으로 빠진다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1.8% 정도인가 갭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해 버리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 상당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하락하는 걸 멈추고 들어 올린다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봉으로 내려왔다면 그냥 하락 이렇게 해서 그냥 밑으로 하락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갭 하락에서 지금 양봉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도 컸지만 들어올리는 힘도 강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지 이게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5분봉입니다. 아침에 쭉 밀리고 나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에서 횡보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횡보할 줄 알았는데 이걸 쭉 밀어가지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컸습니다. 한 17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쭉 밀었다가 다행히 이제 마지막에 들어올려가지고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 꼬리를 달고 딱 그 이평선에 얹혔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갈지도 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려갈 것도 같고 올라갈 것도 같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장 급락하는 것은 방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들어 올리더라도 많이 못 들어 올리고 대충 한 1억의 선거 보면 한 이 정도 선 정도 부딪히면 위로 들어 올리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하락 쪽으로 오늘 꼬리 달고 들어올린 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안 맞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외국인들 매매가 조금 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입력을 하는 건데요. 오늘 이것도 줄었네요. 마지막에 또 매도량을 줄였습니다. 아까 제가 입력을 할 때만 해도 저금액이었는데 그래서부터 볼게요. 맞죠. 2조 7천억. 맞네요.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개인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기관은 오늘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조 7천억을 매도를 하고 코스닥을 1600억 정도 매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인이 이제 거의 한 3조 가까이를 개인이 전부 다 받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개인이 3조 5천억 매수하고 오늘도 3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매수량이 지금 너무 빠르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게 다행히 하락을 멈추고 들어 올려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악재가 계속돼 가지고 하락 압력을 더 받게 되면은 이걸 혹시나 지탱을 못하고 손절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 때 외국인이 그때 연거품 막 1조 몇천억씩 이렇게 팔 때 이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 올렸습니다.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쭉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게 반등하면 참 좋겠는데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이걸 못 들어 올리고 악재가 계속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악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가장 큰 악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매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양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미국의 금리가 낮게 되면은 산 이자니까요. 이자가 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럼 미국 증시에도 투자를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다. 뭐 석유에도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에도 하고 쫙 투자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자금을 회수해갖고 은행에 다 갚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를 먼저 팔 것이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를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2조 7천억을 팔았는데요. 어제 2조를 팔고 오늘 2조 7천억을 팔았는데 개인이 그걸 3조 5천억에 3조 해갖고 이틀 동안 6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쏟아부어 갖고 그걸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어떤 금리 인상 악재로 인해서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우리나라 증시를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현금화하기가 가장 좋으니까 별로 안 빠지고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팔면 증시가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팔아도 별로 안 빠지고 그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단타가 워낙 쌩하다 보니까 조금 팔고 나서 잠시 있으면 다시 들어올리고 또 팔고 이렇게 계속하면 하루 종일 팔아도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거의 2조를 팔아도 별로 안 빠지고 1.49% 정도 빠졌죠. 이 정도 빠지고 그냥 그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쭉 팔아도 다시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받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연준에서 외국인이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해 버리게 되면 그 또 이제 반대 상황이 생기겠죠. 매도해가 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또 턴해갖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들이 잘했다, 동학개미가 역시 잘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너무 매도를 많이 하니까 걱정되는 생각, 걱정이 좀 되니까 개인적으로 보유 종목을 전부 다 팔고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좀 지켜보고 진정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시장이 진정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손실 안 났으면 또 갖고 있을만 했는데 제가 가진 종목 세 종목이 다 하락을 해버려 가지고요. 그걸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꾹 참고 있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보시면 거래소에서 2조 7천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1조 2천억 정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아래쪽으로 가면 이익 나는 게 매도거든요. 그래서 하방 쪽으로 배팅을 쳤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거의 아래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들고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시장이 이제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리송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보기에는 꼬리를 달고 들어올리는 이런 모양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를 하고 보자 이런 차원으로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그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네요, 진짜 저한테는. 그래서 그 시황은 대충 그 정도로 하고요. 잘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포메탈 100만원 하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 200만원, 그 다음 휴마시스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이 세 종목이 다 하락해 버렸습니다. 포메탈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는데 이거 뒤로 밀려버렸어요. 아침에 좀 들어 올렸나요? 예, 그렇죠.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뒤로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해서 뭐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고 있었는데 뭐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손절했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도 아침부터 누르다가 잠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왜 튀어올랐느냐 하면 히토류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히토류 중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이었습니다. 강하게 한 10몇 프로, 그냥 20% 가까이인가 쫙 올라갔습니다. 얘 올라가면서 유니온이 뒤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플렉스도 히토류 관련주니까 덩달아서 잠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때 제가 가진 종목도 손실 나는 걸 여기서 커버를 해가지고 수익으로 딱 전환됐었던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확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못 팔죠. 올라갈까 싶어서. 그래서 이 왜 올라가나 그러고 막 이제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유니온 머티를 얘가 대장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쭉 밀려버리니까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도 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던 이유는 포스코 엠텍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유니온 머티리얼은 쭉 밀렸는데 보시면 쫙 밀렸죠. 이렇게 밀렸는데 이때 포스코 엠텍이 안 내려가고 자리를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토류 관련주가 포스코 엠텍이 대장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티플렉스는 못 팔고 이 포스코 엠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대장 같아 보여서.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제가 오늘 단타로
포스코임텍을 9,420원에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9,42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밀리고 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뒤로 빠지고 유니온이 하락을 하는데 얘가 안 빠지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대장이 제가 아니고 얘구나 싶어갖고 여기서 100만원치를 잡았어요. 잡고 여기쯤에서 9천 얼마에 9,930원에 25만원치 팔고 그 다음 1,050원에 25만원치 팔고 해서 50만원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50만원은 내일까지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몇 번 풀리길래 다른 종목 다 정리하면서 이거 50만원 갖고 가봐야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차원으로 마지막에 이 50만원 남아있던 거는 11,400원에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포스코임텍 단타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 그 휴마시스는 오늘은 상승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침에 그 상승 출발했는데 이걸 계속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빼버리네요. 지금 확진자 숫자 보면 635명으로 지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했던 게 수요일, 목요일에 보통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635명이고 내일은 한 700명대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자가진단 이쪽으로 해서 휴마시스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이게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이 뒤로 밀리니까 수덴텍도 뒤로 밀렸죠. PCL도 밀렸네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부 뒤로 밀리니까 덩달아서 그냥 같이 딸려 내려간 것 같아요. 특히나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이 내려가니까 휴마시스가 못 견디고 그냥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휴마시스는 국내 자가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코로나가 거의 그 백신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집단 면역 형성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그 공연장에 뭐 수만 명이 그냥 10,000명인가 20,000명을 그 마스크 안 끼고 그냥 들어가서 공연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영국 정부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화이자 백신 접종이 늦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다음으로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영국이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영국, 미국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영국, 미국 이런 쪽에 그 코로나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은 실적이 좋게 나오지만 코로나가 해결돼 버리고 나면 그 수익이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엑세스바이오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보면 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는 이제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나라는 힘들지만 미국,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가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것도 갖고 가기 좀 불안하다. 오늘 그 밀린 이게 좀 걱정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팔아버렸고요. 마땅히 뭐 매수할 종목도 잘 없고 이래서 그냥 현금 100%로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고 현금 10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일부터는 목요일이니까 내일은요. 그 내일 목요일 그다음 금요일 이때는 가능하면 좀 매매를 자제하고 그냥 단타로 한 100만 원 정도만. 그래서 그 여기 관심 종목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그냥 그 골치 아픈 거 싹 치우고 전쟁 관련주 이것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쫙 지워버리고
관심 종목은 내일 아침에 9시에 장 시작하면 그때 그 테마주별로 쭉 이렇게 넘겨가지고 제가 단타할 때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쭉 넘기다가 그날 좀 강해 보이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등록을 시킵니다. 차례대로 쭉 등록해갖고 그날 강한 종목이 강하다 뭐 대충 이런 논리로 그래서 강한 종목을 쭉 뽑은 다음에 그 분봉 차트를 보고 대충 그 5분봉 차트 띄워놓고 상승했다가 거래량이 좀 터져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 타이밍 노려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짧게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단타 관점으로 내일부터 내일하고 모레 이틀은 그렇게 보내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솔직히 방향이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줄 알고 종목 3개를 잡았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제 것도 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하락이 멈춰지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한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종목을 보유하는 걸 좀 자제를 하고 현금 보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 5월달에는 조금 이제 지금 어렵네요. 지금 손실이 나 있는데 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계속 이게 집중하다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200만원 인출해 놨는데도 지금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있는 돈이라도 지키자 이런 관점으로 다 정리하고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관망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뭐 큰 소득 없이 하루를 마감하게 됐고요. 또 뭐 안 좋다 싶을 때는 좀 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컴퓨터 끄고 그냥 푹 쉬었다가 잠이나 자고 뭐 뒤에 하면 또 되니까요. 또 금요일날 또 일하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그냥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